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건강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 우리가 흔히 아는 약물 치료를 넘어서는 대안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뭔가 계속 임시방편만 쓰고 있는 것 같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요. 만약 그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흔한 방법이죠. 약을 이용한 치료법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아그라 같은 약들, 물론 효과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먹으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특히 호르몬 요법, TRT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심각할 수 있는 게 밖에서 계속 호르몬을 넣어주면 우리 몸이 나 일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스스로 호르몬 만드는 걸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지점이죠. 치료를 하려다가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돼서 나중엔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부작용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걸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무조건 나쁜 작용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주된 작용에 붙어오는 부수적인 작용으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해요. 발기를 시키는 게 주된 작용이라면 얼굴이 빨개지는 건 부수적인 작용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상을 그냥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 자체를 되돌리는 방법. 바로 재생의학,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치료의 핵심 철학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일시적으로 문제를 덮어놓는 게 아니고요. 손상된 조직이나 세포 자체를 직접 고치고 다시 젊게 만드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약물 치료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균열을 메우는 단기적인 술이라면 줄기세포 치료는 아예 건물의 기초부터 다시 튼튼하게 다지는 장기적인 재건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표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신경이 손상된 부분들을 말 그대로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젊었을 때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왜 하필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는지 이 그래프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혈액에서 줄기세포가 딱 한 개 나올 때 골수에서는 100개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무려 100만 개가 나옵니다. 100만 개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압도적인 겁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내 몸의 지방에서 세포를 채취하고 거기서 줄기세포만 쏙 골라내서 농축시킨 다음 다시 내 몸에 주입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전부 내 몸에서 나온 세포, 즉 자가 줄기세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여기서 진짜 신기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호밍 효과라는 겁니다. 호밍, 마치 집을 찾아가는 미사일처럼요. 정맥으로 들어간 줄기세포들이 그냥 멍하니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에 염증이 있네 하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가서 스스로 복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쏠깃하죠? 이거 완전 만병통치약 아니야?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줄기세포 치료, 이거 한번 받으면 효과가 평생 가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입니다. 이유는 뭐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 치료가 우리 몸의 시간을 되돌려줄 수는 있어도 흐르는 시간 자체를 아예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뒤따르겠죠? 아니, 그럼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가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사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분은 효과가 훨씬 길게 갈 거고요. 반대로 담배 피우고 술 계속 마시면 뭐 비싼 돈 들여서 젊게 만든 세포를 다시 늙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또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필요한 세포의 양도 다 달라서 아주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 100% 완벽한 치료는 없겠죠. 모든 치료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솔직하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것 자체의 위험. 이건 사실 며칠 미열이 나거나 멍이 드는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과정, 즉 지방흡입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해진다거나 감염의 위험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은 줄기세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포를 얼마나 안전하고 능숙하게 뽑아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는 의사의 숙련도가 결과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약물 치료는 증상 관리를 위한 화학적인 방법이죠. 효과는 몇 시간 정도로 짧고요. 반면에 줄기세포 치료는 근본적인 복구를 위한 생물학적인 재생 방법입니다. 효과는 훨씬 길게 가죠. 물론 약물 치료는 의존성과 부작용이 걱정되고 줄기세포 치료는 이게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과 지방을 채취할 때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건물의 기초가 낡았을 때 계속 금간곳만 땜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